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집필 중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듀피트렌병이라는 책입니다. 듀피트렌병은 손가락이 밧줄을 묶은 것처럼 점점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다가 이렇게 돼서 이 상태로 펴지지 않는 그런 병이 듀피트렌병입니다. 새끼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엄지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손가락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이고 새끼손가락하고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방아쇠 손가락처럼 이렇게 딸깍하고 딸깍 이런 식으로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점점 밧줄을 묶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점점 구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구부리는 것은 또 잘 되기 때문에 단지 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편함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구부러진다고 하면 이제 많이 불편하죠. 장갑도 못 끼고 물건 잡을 때도 되게 불편하고 악수할 때도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악수하면 상대방하고 악수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쿡 찌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 뭐지? 왜 내 손바닥을 찌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 이것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걸로는 희귀병에 들어가지만 추정되고 있기로는 진단 자체가 잘 안 돼서 희귀병보다는 좀 많은 한 우리나라 인구에서 한 5만 명 정도 있지 않나 하는 건데 일본의 통계를 좀 가져와 보면 실제로는 몇십만 명 정도 듀피트렌 병이 있고 진단이 안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구부러지면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살짝 한 이 정도, 한 5도 정도, 10도 정도 이 정도 구부러진 분들은 일상생활에 크게 못 느끼고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냥 나이 들어서 손이 구부러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70대 분들 중에 거의 7% 이상이 듀피트렌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좀 특징이 아주 심한 사람들이 좀 드물어요. 외국 사람들, 북유럽에 이게 되게 많은데요. 북유럽에는 거의 70대면은 30% 정도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듀피트렌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심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구부러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되게 희귀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치료 자체가 어려웠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수술로 많이 치료를 했죠. 수술을 하게 되면 손을 광범위하게 절개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절개한 손을 재활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듀피트렌 병이 굉장히 수술도 험하고 그리고 재활도 너무 어렵고 재수술은 특히나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수술을 보통 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급적 늦게 병원을 오라 그러고 한 번 수술하고 재수술은 어렵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듀피트렌 병의 치료를 어떻게 그러면 절개를 안 하고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다가 저한테도 듀피트렌 병 환자가 종종 오기 때문에 15년 이상 주로 다루었던 이 하키나이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하키나이프보다 좀 부족하지만 외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시술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바늘 절개술이라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의 주사 바늘을 가지고 이 굵은 밧줄 같은 이런 섬유줄을 주사 바늘로 끊는 그런 시술입니다.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은요, 어떤 굵은 힘줄이나 아니면 굵은 밧줄 같은 그런 구조물을 끊기에는 주사 바늘이 찌르는 용도지 끊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사 바늘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줄을 보통 약하게 만들어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해방시키는 거는 좀 되게 어렵고요. 실제로 바늘 절개술을 하고 온 분들을 제가 봤는데 완전히 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했던 분들을 좀 완화시키는 경우는 좀 많은데 완전히 펴기는 어렵습니다. 바늘의 한계죠. 그래서 저도 바늘 절개술을 해보고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제가 방아지 손가락에 많이 쓰고 있는 하키 나이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하키 나이프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인대 같은 구조물을 끊게끔 설계된 기구거든요. 그래서 듀피트렌 병이 있을 때 이 두꺼워진 섬유줄을 잘 찾아 들어가서 정확하게 끊어주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섬유줄을 이렇게 밧줄처럼 두꺼워진 섬유줄을 절제해내지 않고 절개만 하면 괜찮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많이 또 찾아봤는데요. 섬유줄을 완전히 절개를 할 수 있으면 재발률이 굉장히 낮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중간중간 손바닥을 절개해서 섬유줄을 완전히 끊어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지금 그 방법은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는 방법이라서 논문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완전히 절개를 할수록 드러내지 않아도 완전히 절개를 할수록 재발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이 듀피트렌 병은 재발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왜냐면은 손바닥 전체에 있는 이 세포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완전히 그거를 두꺼워진 섬유줄을 드러낸다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한 절반에서 많게는 60%, 뭐 70%, 80%, 적게는 또 20% 이렇게 됩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하키나이프로 섬유줄을 완전히 절개해주면 재발도 적고 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재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역사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논문들을 보면 하키나이프로 완전히 절개를 해서 손을 완전히 펴주면 재발률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듀피트렌병에 관한 여러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이 듀피트렌병입니다. 아직 출간 전인데요. 아마 한 두세 달 안에는 출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지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여기 손바닥에 밧줄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밧줄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이 굳어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듀피트렌병의 표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는 푸른색 계통의 표지로 만들어질 거고 제가 표지 디자인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듀피트렌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 책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두세 달 안에 이 책이 출간되니까 그때 꼭 듀피트렌병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에서였습니다.